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이 되고 있는 시장의 약세 모습 속에 참 답답함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상승해 줄 때가 된 것 같은데 이게 박스권을 만들며 길을 모으고 있는 것일까요?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여전히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기준 29,000달러대에서 움직이며 더 떨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가운데 그럼에도 지난 하루 동안 암호화폐 기업들의 투자 유치 현황을 보게 되면 약 2억 3천만 달러, 한화 2,8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유치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당장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되어 보여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욱 확장할 것이라 보는 투자사들이 많은 것이죠. 이에 단기적인 가격의 방향성에 관한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일단 특정 가격대를 지지한다면 다시금 32,800달러를 탈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의 비트코인 29,400달러 지지 시에 32,800달러 탈환이 가능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약 6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마이클 반데포페이의 경우는 2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29,400달러 선 지지 방어에 성공한다면 32,800달러 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 그는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대 USDT 15분봉 캔들 차트 기준 비트코인은 오늘 주요 수평 저항인 29,400달러 선을 상향 돌파했다. 저항과 지지 반전 후 해당 지지선을 지켜낼 수 있다면 이전 주요 저항선인 32,8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더리움 시세와 관련 그는 단기적으로 1950달러 선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 2050달러 선까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덧붙였다고 합니다. 최근까지 단기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라는 분석만 보다가 그래도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참 반가운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애널리스트마다 그리고 전문가들마다 모두 의견이 다른 만큼 참고만 부탁드리면서 수년 전부터 비트코인을 괴롭혔던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마이닝 문제였는데요. 계속해서 탄소 배출 문제와 연결이 되면서 채굴을 금지시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심심하면 한 번씩 올라오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ESG의 한 분석가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보고서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분석가 비트코인 채굴로 세계 탄소 배출량 5% 이상 줄일 수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ESG 분석가 다니엘 베튼의 최근 보고서를 발표하며 비트코인 채굴이 2045년까지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 세계 탄소 배출량을 5.32% 줄일 수 있다며 현재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큰 행동 변화 없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트코인 채굴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보고서에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비트코인 채굴이 탄소 배출을 절감하느냐, 채굴 그거 전기 많이 먹는 하마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요. 얼마 전 크립토 퀀트의 대표이죠. 주기영 대표가 올린 트윗이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의 가장 일반적인 전력 공급원이 수력이라고 밝히면서 62%의 압도적인 비율을 보여준 것인데 동시에 태양광과 풍력이 15에서 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비트코인 채굴이 의존하는 에너지의 무려 80%가 화석 연료가 아닌 수력과 태양광, 풍력 발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 되게 되는데요.
작년부터 실제로 비트코인의 채굴이 환경에 그렇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금이나 은, 다이아몬드도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채굴 또한 적지 않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재 하락세를 맞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상향하는 자산이라는 점과,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비트코인 가상자산 시장의 총 금액의 거래액의 불법 거래액 비율은 0.15%에 불과하다는 점이죠. 현재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POW라는 채굴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컴퓨터 연산 능력을 활용해 암호를 풀고 이를 다수에게 검증받으면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주는 것이죠. 이 과정을 우리는 비트코인 마이닝, 채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쉽게 말해 더 성능 좋은 컴퓨터를 가져다가 채굴할수록 더 많은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얻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러면 당연하게도 고성능 컴퓨터는 더 많은 전기를 쓰게 되는데요. 지난 2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공개한 ESG 고려사항이라는 보고서에도 이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에 소비되는 전력량이 네덜란드의 연간 총 발전량과 맞먹는다라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았을 때, 그렇다면 실제적인 형태가 있는 금 채굴에는 과연 전기가 들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해 갤럭시 디지털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게 되면 전통 금융 시스템이 소비하는 전력은 연 250테라와트시이며 비트코인은 100테라와트시를 소모한다. 이 중에 금 채굴에 사용되는 것은 연간 240테라와트시에 이르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무형의 자산이며 컴퓨터 연산 능력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온 것이 사실인데, 자세히 알아보니 사실상 그 어떠한 전통 자산들보다 친환경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놀라운 것은 비트코인은 이러한 전기 에너지를 금융 에너지로 바꾸어 전 세계 어디든 순식간에 보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자산이라는 점이죠. ESG의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환경뿐만 아니라 마지막 스펠링 G 또한 중요한데, 이 G가 가리키는 것은 지배 구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보상을 토대로 전체 시스템이 돌아가는 이 블록체인이야말로 ESG 경영에 최적화된 플랫폼인 것인데요. 그럼에도 분명히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에 대한 태클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과연 이 문제는 언제쯤 해결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해 9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화 법안이 시작이 된 이후에 중남미 국가들에서 이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외 대통령 선거의 공약으로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비트코인을 법화로 지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파라과이입니다. 이 파라과이의 경우는 상당히 암호화폐 시장 측면 긍정적인 기조를 보였던 국가인데,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채굴과 거래 규제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과이 하원, 이제 암호화폐 채굴 거래 규제 법안이 통과되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파라과이 하원이 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를 규제하는 법안 찬성 40표, 반대 12표로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향후 상원이 변경된 내용을 승인하면 해당 법안은 행정부로 옮겨진다고 하는데요. 해당 법안은 개인, 기업 채굴자의 산업용 전력 소비 관련 승인 및 면허 신청제와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감독 및 규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제3자 대상 암호화폐 거래 또는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업체 및 개인에 대한 레지스트리를 제한했다고 합니다. 이 규제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국가가 이제 개입하겠다,
투자자들의 보호망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이야기로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더불어서 남미에 또 다른 국가가 있습니다. 이제 삼바 하면 생각나는 국가이죠. 바로 브라질인데 이 브라질에서 하나의 소식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세금을 낼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국세청 암호화폐 투자자 세금 납부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 세무부의 경우는 암호화폐 투자자의 거래 이득에 대한 세금 납부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세무부의 경우는 투자자가 암호화폐를 해할, 즉 브라질 통화로 변환하지 않았을지라도 최종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은 브라질의 국민들이 본인들의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꾼 뒤 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이루어진다 해도 법정 화폐로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과연 왜 그럴까요? 이미 수년 동안 브라질의 경우는 자국의 법정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 연준이 엄청난 규모의 양적 완화를 시작하자 떨어져 버린 달러의 가치에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인데요. 현재 브라질의 경제 상황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져 있는 것이 사실이며 쓰레기차를 뒤져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해도 브라질의 법정 화폐와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를 대입해 보게 되면 오히려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본인의 구매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편이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기에 지난 2월 당시 브라질의 상원 경제위원회에서는 비트코인을 차라리 일상 경제에서 사용하라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완전하게 법정화폐를 지정하기는 않았지만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사실상 수여한 셈인 것인데요. 이러한 흐름들은 브라질뿐만 아니라 중남미 국가들 대부분이 겪고 있으며 이에 비트코인에 대한 의존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비트코인이 새롭게 생성한 가치인 것인데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이 되게 된다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국가들의 연합 또한 생겨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이를 깨달은 글로벌 금융의 중심 국가 미국이 통제권을 가져오려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이 혁신은 항상 바깥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글로벌적인 흐름들은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이제 최근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 속 리플의 CEO이죠. 브래드 갈링 하우스에게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암호화폐가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힘들다고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CEO 수많은 암호화폐 장기적으로 생존 불가 예측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뉴투데이에 따르면 브래드 갈링 하우스 리플 CEO의 경우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많은 암호화폐가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더리움에서 운영되는 NFT가 천문학적인 수수료로 고통을 받고 있다. NFT가 사라지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더 나은 기술이 있어야 한다 덧붙였다고 하네요. 실제로 브래드 갈링 하우스의 경우는 지난 2018년 당시 99%의 암호화폐가 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도 다소 공감을 하는 상태인데 99%까진 아니지만 IT 버블 때와 마찬가지로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일어날 것이며 이번 하락장에서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크립토 마켓에 투자를 이제 4년에서 5년 이상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경우는 포트폴리오에 자연스럽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알트코인과 같이 단기간 10배, 100배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몰락한다는 것은
크립토 마켓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포함을 시켜 놓은 것이죠. 저 또한 포트폴리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XRP 또한 워낙 커뮤니티가 탄탄하게 되어 있으며 비즈니스 사업이 글로벌적으로 안정적으로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블록체인 기업 중에 리플사만큼 활발하게 그리고 정부와 협력하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는 상태이죠. 일단 SEC와의 소송부터 마무리가 되어야 할 텐데요. 내가 사면 떨어질까 추가 매수도 못하겠고 혹시 팔면 상승할까 팔지도 못하는 우리 애증의 코인 XRP.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만큼 그 어떠한 코인보다 높은 상승 퍼포먼스를 하루라도 빨리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포인트 상승한 12포인트를 기록하며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시장의 답답한 모습들이 반복이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하락의 모습 속에 투자자분들의 투심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이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약이자 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약이 되는 점은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점이며 독이 되는 부분은 과거를 안다 해도 똑같은 행동이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점에 있죠.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디까지 하락할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18년 1월 첫 번째 주의 최고점인 비트코인의 2만 달러 도달 이후 김치 프리미엄은 상상을 초월하며 거래량까지 동반한 고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최악의 시기가 시작이 되게 되었죠. 아마 그때 당시 투자를 해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공포와 두려움이 반복이 되며 언제까지 하락을 하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분위기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8년 12월 마침내 비트코인은 최저점에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비트코인의 가격은 한화 350만 원 정도였는데 시장의 상승장의 최고점에 도달했던 2만 달러 대비 거의 8분의 1 토막이 난 것이죠. 당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수익률은 거의 마이너스 90%에 달했던 것인데요. 비트코인이 8분의 1 토막이라면 알트코인은 굳이 확인해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2021년 상승장의 차트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상승장 초입 이후 2021년 5월 비트코인의 반토막,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은 비트코인의 시즌이 종료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시장을 떠나가게 되었죠. 장이 이제는 끝났구나 싶었는데 다시금 두 달 뒤 2021년 7월 말부터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11월 비트코인이 새로운 올타임 하이 신고점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현재 다시금 3,700만 원대로 하락한 상태이죠. 지금의 가격 상황에서 쉽사리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글로벌 매크로적인 변수들이 긍정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금리 인상 또한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여전히 큰 상태이지만 안정적인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간의 하락과 이후 2024년 반감기까지의 완만한 상승을 그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요. 특히나 많은 투자자들이 바라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이 이루어지게 된다거나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이 리플사 방면으로 유리하게 마무리가 된다거나 이번 루나 사태로 인해 글로벌적으로 안정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정해지며 명확성이 정해지게 된다면 새로운 신고점에 도달할 수 있는 호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주식시장과의 이제 상관관계가 높아졌다고 해도 크립토 마켓만의 길을 걸어 나아갈 것이라 확신하는 이유이죠.
지난 2018년 1월 하락한 비트코인은 결국 2020년 10월부터 의미 있는 상승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불장은 2021년 2월부터 시작이 되게 되었죠. 알트코인이 순환 매장을 만들기 시작을 한 것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3년 뒤 2025년은 되어야 의미 있는 불장이 올 수 있다는 뜻이 되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은 2022년, 23년, 24년이겠죠. 이 기간 동안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이기려 차트를 그리는 것이 아닌 기계적으로 매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고기를 잡기 위해 미리 어망을 펼쳐 놓는 어부처럼 말이죠. 현재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한화 6억 원 정도, 달러로 치면 50만 달러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0만 달러라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배가량 높은 가격인데 이렇게 말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좀 봐라. 어떻게 상승을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는 지금의 시가총액은 전혀 의미가 없으며 지금까지 유입된 자금보다 앞으로 유입될 자금들의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다는 것을 저는 100%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시기 시장을 떠나느냐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매수하느냐 이는 선택의 자유지만 과연 3년 뒤 우리는 어떠한 것을 후회하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